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57개라는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언급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인근 한 도로에서 탱크롤이 전복 사고가 발생해 휘발유 약 2,000갤런이 유출됐습니다. LA시가 일부 지역에서 노숙자 야영 금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공원과 거리 곳곳에 노숙자 텐트촌이 다시 들어설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감염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동차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연비 효율 기준을 강화하면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타이어 약 70%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대화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확답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올해 안에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대북 외교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직접 밝힌 것도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진 기술 기업인들과의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자신과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건 김 위원장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다만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자신의 참모진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북한도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장은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한미가 실시한 쌍매 훈련과 프리덤 실드, 프리덤 플래그 등을 열거하며 이번에 축소된 훈련은 앞선 연합훈련들로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를 선의의 조치로 내세워도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두 정상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 두 지도자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좀 분리하면서 그 정상회교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는 좀 의도를.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문제 삼으며 적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만큼 앞으로 북미 간 협상 조건을 둘러싼 탐색전이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만남의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지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오는 1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선전 에이펙.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계획 중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유일한 일정입니다. 에이펙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자고 한다면 외교적 부담과 준비 기간도 줄어듭니다. 북한은 에이펙 회원국이 아니지만 의장국 중국이 초청한다면 선전에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열차를 타고 2, 3일을 달리거나 노후된 1호기 참매 대신 중국 항공기를 빌려 타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 에이펙에 앞서 9월 24일엔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대북 문제가 조율된다면 중국이 주선자로 나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만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베이징에선 의전과 경호가 보장되는 데다 북한 대사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승절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으로 각각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깜짝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귀국길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방으로 트럼프를 불러들인다면 북한으로선 최상의 성과이겠지만 이 경우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경호 문제와 같은 논란도 미국 내에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별다른 준비 없이도 만남이 성사됐던 판문점이나 북미 양국 모두 부담이 없는 제3국도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북한과 관계가 좋고 이동거리나 교통, 통신수단 등을 고려하면 몽골 울란바토르를 상정해 볼 수 있고요. 올해 에이펙 회의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보름 뒤에 개최됩니다.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여론을 뒤흔드는 대형 이벤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추락해 미국인 5명 등 탑승자 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케냐 민간 항공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중부 삼부르 카운티의 올로로크 회산 인근에서 유로콥터 EC-130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에콰도르 국가정보기관의 미켈레 센시콘투지 국장 부부와 미국 스페인어 방송사 텔레문도의 임원 호세 수아레스가 포함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로이사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에와소 응기로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고급 관광업체의 고객들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냐 적십자사는 사고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다 지형까지 험해 수색과 시신 수습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케냐 교통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인근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돼 연료가 유출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마이어 애비뉴와 로거웨이 블러버드 인근에서 휘발유 8,500갤런을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휘발유 약 2,000갤런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인근 배수구와 수로로 유출됐으며 로거웨이 블러버드 일부 구간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구조 인력 7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도로 곳곳에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한 거품 약재가 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무사히 탈출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운전자가 방향을 틀다 탱크로리가 옆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시가 노숙자들의 야영을 금지해온 일부 지역에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노숙자를 계속 다른 곳으로 내모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반면 공원과 거리 곳곳에 노숙인 텐트촌이 다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LA의 노숙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실버레이크의 고가도로 아래입니다. 그동안 이곳은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거나 잠을 잘 수 없도록 지정된 이른바 노숙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곳은 특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A 시의회가 어제 13지구에 지정돼 있던 노숙자 텐트촌 금지구역 12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상은 실버레이크와 에코파크의 고가도로 아래, 할리우드 101번 프리웨이 고가도로 주변 등 도심 곳곳의 12개 구역이 포함됐습니다. LA시가 지난 수년간 확대해온 노숙 금지 구역을 반대로 없애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A시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시 조례안에 따라 공원과 고가도로 주변 등 특정 공공장소를 노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해당 구역에선 앉거나 눕고 잠을 자거나 텐트와 소지품을 두는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추진한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기존의 이 단속 방식이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숙자를 한 장소에서 내보내더라도 결국 다른 거리로 이동하는 데 그치고 반복적인 이동 과정에서 지원 담당 직원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오히려 주거와 복지 서비스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받거나 체포될 경우 노숙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ut displacing our neighbors from block to block, or in many cases from district to district, doesn't help them find housing. In fact, in most cases, it makes it much more harder for us to help them.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노숙 금지 조치가 공원과 거리 등 공공장소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민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When I put up a 4118 to protect the parks and to protect kids. Well, I think 4118 is one of those tools that we need. I have asked for some 4118s in my district. 특히 규제가 풀린 지역에 노숙자 텐트촌이 다시 들어설 경우 주민 안전과 위생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Like hanging out around the area and it just doesn't feel good about us going home at night. Well, good luck on them. It's going to turn into Skid Row then. It's going to turn into another bad area because it's not getting any better. 다만 이번 결정이 LA 전역에서 노숙자 텐트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건 13지구에 지정된 12개 구역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500피트 이내 등에 적용되는 기존 노숙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숙자를 거리에서 내보내는 단속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주거와 복지 서비스 연결에 집중할 것인지 이번 결정을 계기로 LA의 노숙자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올여름 다시 확산하면서 50개 주 모두에서 감염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2일 기준 미국 50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도 이번 여름철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율이 지난 8일 0.31%에서 오는 22일 0.43%로 높아지고 같은 기간 신규 입원 환자도 약 1,800명에서 2,4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CDC는 50개 주의 증가 추정치는 감염의 확산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실제 환자 규모나 중증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응급실 방문과 입원 등 다른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연비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교체용 타이어는 판매가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타이어의 회전 저항 기준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오는 2029년과 2033년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이 전면 시행되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 가운데 약 70%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주 당국은 회전 저항이 낮은 타이어를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가 좋아져 주유 횟수와 연료비를 줄일 수 있고 타이어 가격 상승분도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연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타이어 업계는 새 기준을 충족하는 타이어가 한 세트에 수백 달러 더 비쌀 수 있어 연료비 절감액보다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기온이 관측사상 처음으로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7분 마이애미 국제공항의 기온은 화씨 100도를 기록했습니다. Really hot. Yeah, it kills. So I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you know. And sometimes I have to take a break in the shade. Children and elderly are usually the most vulnerable. They decompensate quicker than normal adults, so you have to keep your eye on them. 마이애미에서 공식 기상 관측이 시작된 1895년 이후 기온이 화씨 100도에 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이맘때 평년 최고 기온인 화씨 91도보다 9도 높은 수준으로 기존 8월 18일 최고 기온 기록인 96도보다도 4도나 웃돌았습니다. 이번 폭염은 미 남부와 남동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약 7,250만 명이 폭염특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마이애미를 비롯한 남부 플로리다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화씨 110도, 섭씨 4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LA에서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날아들거나 여기저기 부딪히는 대형 풍뎅이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피그이터 비틀, 이른바 무화과 풍뎅이로 불리는 이 곤충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LA에서는 여름철인 7월 말부터 9월 사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1인치가 넘는 데다 큰 날개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비행 방향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사람이나 건물에 갑자기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을 공격하려는 행동은 아니며 크게 위협적인 곤충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그이터 비틀은 이름처럼 무화과를 비롯해 복숭아 등 잘 익거나 무른 과일을 먹으며 여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듭니다.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5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가입자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스테이트팜 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던 고객으로 현재 계약을 해지한 이전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의 4%에서 10% 수준으로 차량 한 대당 평균 약 $100입니다. 스테이트팜은 4,9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전체 지급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개인 맞춤형 mRNA 암 치료제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 1,137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시험에서 인티스메란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한 환자들이 키트루다만 투여받은 환자들보다 암 재발과 원격 전이가 유의미하게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티스메란은 환자의 종양 변이를 분석한 뒤 면역 체계가 해당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개인별로 제작하는 치료제입니다. 개인 맞춤형 mRNA 암 치료제가 3상 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체적인 효과 수치와 전체 생존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추후 국제학회에서 세부 결과를 발표하고 허가 신청을 위해 규제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발표 직후 모더나와 머크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을 미 육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무기 체계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 장애물을 좌우로 피하고 울퉁불퉁 요철위도 빠르게 돌파합니다. 40톤 넘는 무게를 짊어지고도 가파른 오르막길은 물론 굽이진 비포장도로도 내달립니다. 자리를 잡고 포신을 들어올리더니 최대 사거리 70km 포탄을 발사합니다. 우리 육군 주력 무기 K9 자주포. 한화가 미 육군에 K9 자주포 차륜형 시제품 6문을 공급하고 12문을 추가 발주할 수 있는 3,7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업체는 물론 영국, 이탈리아, 독일 업체를 제치고 미군 차기 자주포 사업을 딴 겁니다. 민관이 함께 개발해 1999년 해병대와 육군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더니 급기야 우리 무기로는 처음 방위산업 최대 시장 미국에 진출한 겁니다. 군사동맹으로까지 시장 문이 열릴 거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지난 5월 루마니아 보병전투 장갑차 입찰에 이어 지난달 60조 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입찰에서 모두 독일 업체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무기 성능이 아니라 북미 유럽의 방위동맹인 나토의 벽을 못 넘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나토의 핵심 미국을 뚫은 겁니다. 궁극의 방산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사용한 자주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되면 세계 다른 나라도 추가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미군이 시제품을 4년간 검증한 뒤 문제가 없다면 최대 500문, 10조 원 규모 양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여름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더 강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한여름 셀리온의 속 시원한 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앰플 세럼 크림과 탈모번지 샴푸, 바디워시와 바디 세럼까지 모든 화장품 반값 대세일. 그리고 유한 건강 생활에 전 녹용 홍삼을 비롯한 모든 건강식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하나 더. 213-738-1188 셀리온.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릭.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합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반문했지만 대법원은 명단 발표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대법원장님,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일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기에 안 준 게 사실입니까? 대법원은 국무회의가 끝났을 무렵 청와대에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이라 선관위 특검 사건과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민기 판사의 경우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 재판 소원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손 판사 말고는 제청할 후보가 남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대통령 예방이라는 관례도 건너뛴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면담 기회가 없었고 서면 제청은 원래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오히려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지 반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측은 제청을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며 오후에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 측은 제청 과정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그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하기도 전에 임명 보류 검토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관례대로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에게는 축하를,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당대표 후보 세 사람 모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이라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며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찬에선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표현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사과를 전했고 또 당의 단합과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청래 의원도 12.3 비상기업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며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서 총선과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홍익표 수석은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의원과 오해를 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에서는 단합하자는 의미를 담아 당대표 후보자들 고향의 대표 식재료인 서울 종로의 육회와 충남 금산의 인삼, 전남 고흥의 유자를 활용한 육회 요리 등이 제공됐습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이 더 강한 원팀으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5.18 폄훼 토론회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때문에 국회 과방위가 과학 관련 부처들의 예산 결산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진숙 의원이 문제가 없다고 버틴 데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지난 13일 5.18 폄훼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이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 등장하자 회의 참석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5.18 행사 개최에 대해 최소한 사과라도 하라는 여권 의원들의 요구도 이어졌지만 이진숙 의원은 왜 토론도 못하느냐며 맞받았습니다.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까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주둔하고 나섰고, 진실의 시장에서 모든 기록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민주주의지, 지금 아닌 것은 입털막으로 해서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진숙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집단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폭력입니다. 무슨 집단 폭력이야? 당신이 지금 강요시켰는데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공방이 이어지자 송기현 과방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이진숙 의원에게 사과나 이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됐습니다. 우리 과방위는 허위 조작 정보,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와 대응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고, 이진숙 의원 논란으로 두 차례 정회 끝에 산회하면서 8월 임시국회 첫 과방위 회의는 예산 결산 등 당초 안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즐거운 여름 휴가와 장거리 여행으로 몸에 누적된 피로가 쉽게 쌓이는 8월입니다.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친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줘야 하죠. 첫 번째, 일상 속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은 뇌에 휴식을 주고 누적된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는 것은 무기력해진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장시간 비행이나 운전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의 피로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